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자바를 처음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다기보다는 이 인터페이스를 도대체 왜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 때 우리는 그 객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 클래스들 만들면서 카라는 객체, 이런 객체들을 조금 만들어 봤었죠? 그랬을 때 자동차는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TV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 TV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TV가 어떤 기능을 가질까 하고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고민을 해보시면 TV는 켜고 끄는 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볼륨을 키우거나 볼륨을 줄이는 이런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채널을 바꾸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능들이 TV라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TV를 어떻게 만들지, 내부적으로 내가 전원을 켰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서 TV가 켜지는지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런 기능은 필요해.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꼭 필요한 기능들, 무슨 기능을 가지면 좋을까? 여기까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구현은 하지 않고 그 기능들만 쭉 선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는 new 하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시죠? 클래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시고요. TV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TV 하고 써보죠. 자, 만들어진 형태를 보시면 기존의 클래스 대신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까 고민했던 대로 기능이니까 메서드잖아요. 메서드를 정의하듯이 나는 TV를 켜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켜지기만 하고 특별히 나한테 돌려줄 값은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은 void라고 하고요. 메서드의 이름은 turn on 이런 식으로 하나 줘볼까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찍습니다. 자, 아까 우리 메서드는 항상 뒤에 매개 변수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반드시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부분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디서 본 기억 나시나요? 우리 전 시간에 추상 클래스라는 거 공부하셨을 때 메서드를 정의하기가 구현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추상 메서드라는 거 만들었었거든요.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요 앞에 abstract 하고 써줘야지만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구현은 없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까지만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abstract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나는 끄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언해 주시고요. 채널을 바꾸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메서드 선언하실 때 체인지 볼륨 했었는데요. 몇 번으로 바꿀지의 값을 알아야 될 거니까 볼륨 값을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체인지 채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능들을 쭉 선언해 둘 수 있고요. 그런데 인터페이스에 뭐도 가질 수 있냐면 고민을 해봤더니 TV의 볼륨은 0부터 100까지만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숫자를 딱 고정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상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인터페이스에 이런 상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의 볼륨을 사용하는데 나는 최소는 0에서부터 최대는 100까지만 쓰고 싶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요. 상수라고 우리 상수는 파이널이라든가 이런 키워드를 붙여줬어야 됐는데 그런 키워드가 없어도 상수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 선언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인터페이스는 자체적으로 타입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구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자체가 객체를 생성해 놓지는 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실제 TV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그 객체를 선언하기 전에 이 객체가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으면 좋을까? 이제 이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정의만 했지 실제 구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 갖고 뭔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구현해서 사용을 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V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TV를 구현하는 LED TV를 하나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하고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LED TV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상속하실 때는 이 슈퍼 클래스에서 추가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인터페이스는 이 부분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Add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여기다 TV 하고 쳐주시면 TV가 보여질 거예요. 선택하시고 피니시 해보시면 LED TV라는 클래스가 작성이 됐죠. 이때 문법을 살짝만 살펴보면 클래스 LED TV를 정의하는데 이 LED TV는 인터페이스 TV를 구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TV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겠다라는 의미는 TV라는 인터페이스가 가진 기능들을 LED TV도 모두 갖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을 만들어 두면 이 LED TV는 반드시 TV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구현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클립스가 똑똑하게 해당 메서드들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쭈루룩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원하는 내용들을 쭉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린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콘솔에다가 출력만 한번 시켜보죠. TV를 켜고 끄고 볼륨을 조절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내용대로 쭉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든 메서드가 다 구현이 되었다면 이 클래스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클래스가 테스트 될 때 우리는 TV라는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도 타입이 될 수 있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인터페이스가 LED TV라는 것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LED TV가 모든 내용들을 구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TV 타입으로 TV 전원을 켠다거나 TV의 채널을 바꾼다거나 TV의 볼륨을 바꿔준다거나 다시 TV를 끈다거나 하는 일들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렇게 모든 기능들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참조 변수의 타입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경우에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인터페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에 상속에서 사용했던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은 조금 편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V라는 인터페이스는 타입이 될 수는 있으나 TV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LED TV가 TV라는 인터페이스가 가지지 않은 기능들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다던가 이랬을 때 그 기능들을 더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우리 클래스의 형변환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요. 진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TV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LED 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LCD TV, 다른 TV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LCD TV라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LCD TV도 TV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내용들은 그 LCD TV에 맞는 부분으로 구현해 놓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LED TV 대신에 새로 만들어낸 LCD TV라고만 변경하면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것은 클래스의 사용법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페이스를 쓰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클래스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구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바 8이 등장하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변경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만 가질 수 있었는데요. 자바 8부터는 디폴트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디폴트라는 키워드로 선언이 되면 메서드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를 구현한 클래스에서는 이런 디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를 생성할 거니까 인터페이스 하고 생성을 해보고요. 계산기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서요. 우리 인터페이스 기존에 생성했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자, 이 계산기는 더하기 하는, 그러니까 정수 2개를 받아서 더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언했어요. 자, 뭐 두 번째로는 곱하기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었고요. 근데 여기에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메서드를 선언하면요. 요런 메서드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요렇게 해서 선언을 해 보시면 여기에 신기하게도 메서드가 구현될 수 있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런 메서드는요.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현을 해버리면 에러를 발생시키거든요. 원래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만 가졌으니까요. 그런데 자바 8에서는 이렇게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는 형태를 추가시켜 줬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추가시킨 클래스를 한번 구현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볼 텐데 my car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인터페이스로 아까 우리가 선언해 두었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개의 메서드를 정의하게 나와 있죠. 우리는 return i 플러스 j i 곱하기 j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이 클래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calculator 타입으로 계산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때는 내가 만든 계산기 마이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해보는데요. 당연히 내가 구현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것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디폴트로 구현해 놓았던 메서드, 이런 메서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네, 뭐 정수값을 리턴한다고 했으니까 받아서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출력을 해보면 인터페이스에 구현한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서 값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메서드가 잘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자바 8에서는 디폴트 메서드를 추가했을까요?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면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들이 해당 메서드를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에 메서드를 구현해 놓을 수 있도록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인터페이스에 스태틱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구현하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한번 추가를 시켜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에다가
이 스태틱한 메서드도요. 구현을 했는데 전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죠.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스태틱한 메서드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명 점 메서드 형식으로만 호출해야 합니다.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스태틱한 메서드인데 칼점 exec2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죠.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자, 스태틱한 메서드를 호출해서 쓸 때에는요. 인터페이스 이름이요. 우리 calculator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요 메서드 이렇게 불러서 써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점, 그러니까 참조 변수점 메서드명 이렇게는 호출할 수 없더라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인터페이스에서 스태틱한 메서드를 선언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한 기능을 가지는 유틸리티성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상으로 JDK 8에 추가된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클래스란 클래스 안에 선언된 클래스를 말합니다. 어느 위치에 선언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 즉 필드를 선언하는 위치에 선언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중첩 클래스 혹은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필드를 선언하는 위치에 클래스를 선언하는 겁니다. 클래스 칼을 하나 선언해 볼게요. 자,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니까 똑같이 필드를 선언하실 수도 있고요. 메서드를 정의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value라는 필드와 플러스라는 메서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칼이라는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칼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 반드시 외부에 있는 이너 클래스, 이너 이그잼이라는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혼자 독자적으로 생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너 이그잼이라는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이너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new 칼 이렇게 해야지만 해당
칼이라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칼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변수가 선언되어야 할 텐데 타입이 선언되는 방법은 바깥쪽 클래스 타입점 내부의 타입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도 new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 익명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는 필드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일이 증가됐고 그 일 증가된 밸류 값을 잘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적 중첩 클래스 또는 스태틱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내부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내부 클래스는 지금 선언한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한 이 클래스와 비슷한데요. 이때 필드가 정적인 필드, 다시 이야기하자면 스태틱한 필드로 선언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선언하시는데 이번에는 innerExam2 하고 하나 선언해 볼게요. 이렇게 선언하시고 여기 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내부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이때는 이 내부 클래스를 스태틱하게 선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칼 객체와 똑같은 객체를 만들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 칼은 정적인 필드와 같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겠죠. 아까는 칼이라는 내부 클래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innerExam1을 반드시 먼저 생성한 다음에 접근을 했어야 됐는데 스태틱한 필드이기 때문에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innerExam을 생성하지 않고요. 바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new. 자, innerExam 칼 우리 클래스 이름점 필드 이렇게 스태틱한 필드에 접근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사용하는 방법은 같겠죠. 내부 클래스인 칼이 갖고 있는 메서드 필드에 이렇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가 두 번째, 내부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정적 중첩 클래스 또는 스태틱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중첩 클래스 또는 지역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테스트 해볼 텐데요. 클래스를 innerExam3 하고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는 지역 중첩 클래스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 내부 클래스가 인스턴스 변수로 선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를 innerExam에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이런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보고요. 이 메서드 안에 아까 만들었듯 칼이라는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칼이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메서드 안에서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메서드 안에서 칼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거고요. 메서드 안에서 칼이라는 객체가 가진 메서드를 호출하신다던가 칼이 갖고 있는 밸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이 부분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는 innerExam3 이 객체가 생성이 돼야 됐을 거고요. innerExam3이 가지고 있는 해당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때 내부적으로 칼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 칼이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서드 안에서도 클래스를 지역 변수처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익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부 클래스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명 중첩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중첩 클래스는 익명 클래스라고 보통 말하고요. 내부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부 클래스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3가지 종류는 살펴보았고 오늘 마지막 형태인 익명 중첩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액션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데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션이라는 클래스가 추상 메서드인 exit이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런 추상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해당 메서드를 구현해야지만 된다고 했었습니다. 추상 클래스 앞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액션을 상속받고 있는 myAction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액션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반드시 추상 클래스가 갖고 있었던 이 메서드를 구현하도록 나올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이게 보통 구현하는 형태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액션, exam 이렇게 하나 생성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액션 타입의 액션을 하나 선언하고요. 반드시 액션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성은 myAction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가 생성이 돼야 됐을 거고 이때 액션이 가진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익명 클래스는요, 이런 식으로 자식 클래스인 myAction을 만들지 않고요. 이 액션 exam에서 액션을 상속받은 익명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잠깐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액션 클래스를 생성을 하는데 액션 추상 클래스인 new 액션이죠.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액션 자체가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렇게 익명으로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근데 똑같이 이 부분을 수행하는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액션.해당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해보면 앞서서 사용하는 경우랑 똑같이 해당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생성자 다음에 나오는 중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해당 생성자 이름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름 없는 객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괄호 안에는 메서드를 구현하거나 메서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름 없는 객체를 액션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EX, EC 메서드를 호출했죠. 익명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액션을 상속받는 클래스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션을 상속받는 클래스가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다른 클래스에서는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굳이 아까 처음 경우처럼 myAction이라는 클래스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만 쓰고 말 거니까요. 이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익명 클래스, 우리 익명 중첩 클래스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익명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